우리 지인들이면 더 잘 합의를 해줄 것 같지만 피해 입은 입장에서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엄벌 탄원서도 엄청 많이 제출하시고. 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은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변호사는 연성 기수는 한 기수 차이 나죠. 38기고 최은정 변호사는 39기인데 최은정 변호사는 성폭력 전문가이고 학교폭력 사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피해자분들 겪어본 바로는 일단 피해에 대한 인정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이를 통해서도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도 좀 풀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볼 때도 그 반성과 사과를 가장 큰 양형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반성을 했다라고 보려면 어떤 부분에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단순히 뭐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런 한 줄짜리 그런 반성문보다는 좀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정말 자기 행동 성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반성의 뜻을 전달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고 연락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필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일부 피해자분들께서는 아예 그 편지조차 받아보지 않으시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반성의 뜻이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배상을 한다는 말을 또 하게 되면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금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숙성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이에 본인이 반성했다는 취지를 보이기 위한 뭐 교육이라던가 정신과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반성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좀 전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오히려 섣부르게 합의만 하려고 했다가 더 악화시키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진지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사과 편지를 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한다라고 쓸 때 자기 변명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찰과 그쵸. 변명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떤 부분은 진짜 이건 안 쓰니만 못하다 이런 게 뭐 있을까요? 팁을 준다면 사과 편지 잘 쓰는 방법. 그 행위 경위를 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아까 구체적으로 쓰라고는 했지만 가장 이 성폭력 범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당신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너의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일단 너의 의사를 무시해서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전반에 배치하고 그 이제 조금 변명 같은 말들은 좀 밑에 하단에 배치해서 전면적으로는 너가 나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피해를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이걸 어떻게든 하고 배상하고 싶지만 너한테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 이게 비단 성폭력 사건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사과할 때 정말 이런 팁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 부모가 어쨌든 상대방 부모를 찾아가는 건 어때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다른 형사적으로 보면은 그 2차 가해로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찾아가시는 방법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숙성기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화가 나는데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화가 풀리지는 않잖아요. 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자꾸 시간이 묻혀지면서 이렇게 흐릿해졌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확인을 했을 때 여러 가지들의 요소가 경합돼서 이제 용서를 할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칙상으로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찾아가서 피해자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찾아가시는 부모님들도 힘드시고 이 피해자분도 힘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내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스처만 취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는 거의 어려웠던 것 같고 막 기소가 됐거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다. 내가 고소했던 사실이 인용됐다. 이 부분을 좀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이렇게 본인이 확인하셨을 때 좀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도 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서 우리 지인들이면 더 잘 합의를 해줄 것 같지만 피해 입은 입장에서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엄벌 탄원서도 엄청 많이 제출하시고 뭐 정신적인 피해를 너무 많이 호소하셔서 수사기관에서 막 정신과 연결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합의를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피해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전화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기소되고 판결 선고 전에 합의가 됐어요. 합의됐어요. 네. 일단 시간이 많이 필요하네요. 근데 그쵸. 일단 가해 쪽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시죠. 조급하잖아요. 너무 그쵸. 불안하고 진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연락해볼까? 나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닌가?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꾹 참아야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내가 지금은 굳이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다른 사건에서 다 시효라는 부분이 있고 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다고 하면 민법 750조가 적용이 될 텐데요. 민법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766조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 규정이 있어서 이 시효 규정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시간이 늦더라도 청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 발생 이후에 좀 상당 기간 지난 뒤에 뭔가를 청구하려고 하면 증거가 많이 소실되거나 한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안날로부터 3년, 그죠? 그러니까 3년 내에 해야지 그때를 지나게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돈을 그렇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 네. 일단 지금 현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뒤에 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요즘에 PTSD도 많고 PTSD 같은 경우는 발생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그 손해배상 청구 기점으로 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나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또 그 부분 따로 청구하실 수도 있죠. 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 변호사 김영미를 찾아주세요. 우리 최은정 변호사도 전문가니까 최은정 변호사도 찾아주세요. 네.